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월 5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엄청나게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어지게 된다면, 와, 진짜 지금 이 바닥이고 본격적인 반등장이 올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있는지 지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뉴욕 증시는 미국의 민간 고용이 발표가 됐는데 이게 시장 예상치보다도 크게 둔화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서 국채 금리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부분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인 영향으로 미국의 3대 증시는 모두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이게 어떤 내용인지 조금만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도록 하자면, 일단 그 인플레를 잡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들려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 인플레에도 큰 요인이 세 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에너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식품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 임금인데, 근데 지금 고용이 예상했던 것보다 되게 좋게 나왔다. 그러니까 낮게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올라가기만 했던 임금 상승률이 어떻게 될까요? 안정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전엔 사람이 없어갖고 비싼 가격에라도 사람을 써야겠다라고 했는데 고용이 안정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굳이 비싼 가격에 사람을 쓸 필요가 없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테니까 말이죠. 특히나 최근에 그 이직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을 봤을 때 구인 쪽에서 좀 불안한 부분이 보여지다 보니까 시장이 크게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는데 그게 해소되는 게 이런 식으로도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했던 내용이 나왔던 것이 아닐까.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수치인지 잘 와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는 16만 명이었고요. 저번 달은 18만 명이었습니다. 엄청나게 줄어들었죠.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 민간 고용뿐만 아니라 이 오는 6일에 이 전체적인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고용 동향 보고서가 이제 나오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일 발표되는 이 내용 역시도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빠지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임금에서 엄청나게 좋은 모습이 보여지게 될 테니까 이것 때문에 고금리 혹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많이 낮아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고용이 이렇게 안정되고 조금씩 꺾이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달리 말하면 경기가 조금 안 좋아진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기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에너지, 그 중에서도 석유는 어떻게 된다? 하락하는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해서 어제 이 지표가 나오자마자 이 석유 있죠? WTI를 기준으로 90불 위에서 움직였는데 단 하루 만에 84.22달러까지 마이너스 5.61%가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야, 이거 지표 좋아지고 거기에다가 조금 있으면은 사우디랑 러시아에서 이 감산 연장을 재확인하든가 아니면 증산을 할지 아니면 감산을 할지 뭐 여러 가지를 이제 내달에 다음 달에 이제 검토를 한다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좀 난 이제 못 버티겠다. 증산하겠다. 혹은 여기서 이제 더 이상 감산은 못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게 된다면은 야, 유가 안정이 조금 더 급진적으로 진행되는 모습이 보여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식품 안정은 어느 정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안정세가 보여지게 된다면 이제 고금리의 가능성이 조금씩 옅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금리 인상의 가능성은 폭락을 할 것이고 동결의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며 어느 순간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 모습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 자연스럽게 결국 주식시장은 선반영이다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은 이 내용 나오자마자 본격적인 증시의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최근에 많이 빠졌잖아요. 그대로 이 내용 때문에 머리 잡혀서 V자 반등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를 기준으로 현재 금리 인상 확률이 어떻게 잡혀 있냐면요. 어제 11월 달에 금리 동결할 가능성 69%인가 68%까지 빠졌었잖아요. 단 하루 만에 5%가 올라서 현재 74.3%를 기록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12월 달 역시도 저번보다 확실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 여러 가지 지표들이 괜찮은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 확률은 높아지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한 증시의 상승 가능성 계속해서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벌써 채권에 수급 들어와서 강세 모습 보여지게 되었고요. 달러 같은 경우에는 빠져갖고 약세 모습 보여지게 되었고 금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하락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유가 빠지고 채권 강세, 달러 약세 우리가 가장 원했던 순간이 오고 있다 정도로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이외에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되는 부분들이나 현재 나오고 있는 내용들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이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고용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현재 어떤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50일 기준으로 침체냐 아니냐가 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서비스업 침체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전월보다 부진하고 있다. 그럼 미국의 제조업도 꺾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서비스업까지 안정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 와, 그죠? 예.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이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고용 둔화 조짐이 보여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현재 위치에서 상황이 좋은 거니까 국채금리 매수를 통해서 이 국채금리가 점점 낮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우디, 러시아 지금 여기에서 계속해서 감산했는데 이제 또 한 번 감산을 할 수 있을지 이건 지켜봐야 된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감산 못하고 동결이나 아니면 증산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 유가는 한 번 더 안정을 보여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경제 상황이랑 같이 연결해서 보시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서 전략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자체가 경기가 조금씩 둔화하고 있다라는 부분이랑도 연결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소비력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예, 이전보다는 확실하게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소식이 들려오냐면 애플 투자 의견 하향, 주가 정점 도달하였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금 소비하는 이런 소비재들 있죠. 이들 관련되어 있는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경기 탄다 싶으면은 조금 멀찍이 떨어져서 지켜보시는 게 어떠할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독료 올리는 넷플릭스 월가선 효과 없다라고 하는 것도 이런 부분이랑 연결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효과 없다라고 하면은 어떻게든 이 막히는 부분을 타파하기 위해서 움직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방식은 뭘까요? 결국에 컨텐츠의 질과 컨텐츠의 양을 올리는 게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이 드라마 제작사들 한번 수급이 들어오는 순간이 이러한 내용 때문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한국의 콘텐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영향받는 배우나 가수 소속사들까지 한번 보시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디램이 AI 쪽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이 보여지다 보니까 드디어 6개월 만에 보합세로 전환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메모리 한파 드디어 끝나나 얘기 들려오는 만큼 여기서 다시 한번 가격 올라갈 수 있는지 이거 한번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 낸드 값 10% 이상 올린다라고 하니까 영업이익률도 올라갈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서버 관련해서 SSD도 상당히 많이 팔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AI는 학습이면 많은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빠르게 저장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SSD 같은 경우에도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 상당히 실적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SSD 같은 경우에 요즘에 얘기가 많이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여러분들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지금 LG 엔솔, 도요타까지 뚫었다라는 내용들 들려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도요타를 뚫었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 굉장히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하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많이 안 알려져서 그렇지 일본에서도 기술력이 있는 2차 전지 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죽하면 과거에 테슬라가
일본 쪽의 배터리 업체랑 같이 움직이려고 했겠습니까?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LG 엔솔을 선택을 했다라는 건 어떤 걸 뜻한다? 경쟁력이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더 좋아지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 토요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일본 기업인데 한국 기업과 손을 잡았다? 이게 반발이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엔저가 심해지다 보니까 일본에서 생산하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 경쟁력이 더욱더 커지는 이런 모습이 보여줄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미국 생산 토요타에 이걸 공급한다라고는 하지만 알잖아요, 우리. 이 미국에서 생산한다라고 해서 모든 걸 미국 제품만 쓰는 건 또 아니라는 걸. 그러면은 싼 거는 부품 같은 걸 일본에서 가지고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한국 걸 쓴다라는 거, 의미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문제가 있다면, 이 전기차가 지금 이제 1세대잖아요. 그리고 아직 1세대다 보니까 가격 안정이나 이런 게 생각했던 것보다 잘 안 됐어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이제 막 하나씩 하나씩 이제 조금 완숙이 되려는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관련된 내용이랑 그리고 이제 2세대 플랫폼이 24년 아니면 25년쯤에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하락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때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감 가지면서 봐보시는 것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점유율이 올라가는 건 향후에 25년이나 이쯤에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졌을 때 그 부분을 이제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나올 것이다라고도 생각을 하는 이 준비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은 거죠. 자, 그리고 로봇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두산 관련해 이어가지고 한화에서도 이제 진행한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황금 연휴 관련해가지고 6화 북적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숙박부터 시작을 해서 면세, 화장품, 카지노까지 여러분들 영향받는 기업들은 쭉 한번 보시면 좋고, 그리고 독일에서 탈원전 정책은 실패다라는 얘기가 들려오면서 지금 완벽하게 100% 탈원전을 한 상황인데 다시금 이게 올라오는 것 아닌가 요거 기대 한번 해보시면서 보시고 만약에 독일에서까지도 원전에서 좋은 얘기가 만약에 들려오게 된다. 그러면 전 세계의 원전 붐이 엄청나게 크게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요, 이 친환경의 패러다임 그리고 이를 이끌어가고 있는 국가다라는 이미지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유럽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탈원전을 진행을 했던 이 국가거든요. 여기서 이후에 다 이제 이 발언권 세게 넣어가지고 석탄 발전 줄이고 원전 없애고 친환경 늘리고 했다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그런데 그런 독일이 원전을 선택을 한다. 이건 어마어마한 상징적인 사건이다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며 이렇게 시장 정리 맞춰보도록 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부방에서 제가 아침에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고 싶다. 리포트 어떤 거 올려드리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 싶다. 같이 한번 이 어려운 시장 헤쳐나가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셔서 어떤 내용 들려오고 있는지 같이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개별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가격적으로 오늘 좀 더 빠지나 싶더니 반등 나왔죠. 시장이 좀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포인트는 뭐가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 개별적인 이슈는 또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이 하락이 좀 제한이 걸리는 이유는 제가 시장 정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용 쪽 관련해가지고 좋은 모습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6일에 발표되는 이 고용부에서 발표되는 고용 지표까지 괜찮은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한동안은 안심하면서 봐도 되겠구나 정도로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경기 자체가 좀 꺾이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유가도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혹시나 정말로 80불 아래까지 빠져서 유지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와,
이제 인플레 꺾이는 속도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겠구나. 이걸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향후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내용이 좋게 나오게 된다면 금리 인상 확률부터 변동이 바로바로 나오게 될 거예요. 자, 해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들 시장의 분위기다라고 체크를 하시면서 이 원전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이 들려오고 있는지를 좀 보도록 하자면 일단 한국만 하더라도 한전에서 문 정부 때 거부한 원전 핵 EMP 평가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 타이밍에 받으려고 하는 걸까요? 제가 봤을 때에는 현재 원전 사업 관련해서 유리하니까. 문 정부 때는 이 검사를 받는 게 탈원전을 진행을 하는데 약간 뭐 불만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거부를 했던 것이고 지금은 오히려 이거를 받는 게 이 원전 사업을 진행하는데 가속도를 붙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아니었으면 지금 정부마다 이렇게 스탠스가 완벽하게 달라질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향후에 진행될 신한울 3, 4호기에 이어가지고 그 다음 넥스트 다음 원전 관련된 사업들의 이야기들도 꾸준하게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한국에서도 좋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 정말 정말 긍정적인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지금 독일 쪽에서 이야기들이 굉장히 원전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 시장 정리에서도 말씀드린 건데 이게 정말 정말 왜 중요하냐면 전 세계 친환경에 대한 이 선두주자에 대한 이미지를 누가 가지고 있냐면요. 독일입니다. 그런데 독일이 어떻게 해서 이 이미지를 가지고 갈 수가 있었을까요? 일단 EU의 맹주라는 것, 그리고 유럽 내에서 경기 1등 국가인데 이 독일에서요. 아시아나 미국에서 그 어떠한 발언도 없었을 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위치를 이용을 해가지고 EU는 친환경으로 이제 가야 된다라고 아예 이 프레임을 잡아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독일 우리가 먼저 나서서 움직이겠다라고 행동으로 보여줘요. 유럽의 영향을 받은 미국 같은 경우에도 움직였고 이 아시아 지역 역시도 유럽의 제품을 팔아먹고 싶으면은 여기에 발맞춰서 움직여야 되다 보니까 따라가는 모습이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전 세계 그냥 다 팔고 유럽은 배제하면 안 되겠냐라고 할 수 있지만 전 세계에 소비력이 있는 지역을 한번 살펴보잖아요. 그럼 생각했던 것보다 유럽을 제외하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유럽을 절대 무시할 수 없고 유럽의 스탠스가 이렇게 바뀌게 된다면 따라가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도 애플에서 결국에 라이트닝 포트를 C타입으로 바꿨잖아요. 유럽 안 팔고 중국에 팔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게 안 된다 이겁니다. 그만큼 유럽에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독일이 그냥 최우선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독일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EU 내에서 힘싸움도 상당히 유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 독일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관련된 기술력이 일단 선두주자인 만큼 많이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화력 발전 제외하고도 그나마 좀 걸렸던 부분이 원자력인데 이 유럽에서 원자력 관련 기술력 가장 높은 국가는 어디냐면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해외 원전 수주전을 보면은 미국, 그리고 중국, 러시아, 한국, 그리고 프랑스 이렇게 꼽히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힘을 낮추고 독일의 힘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국제 정치 역학적인 움직임도 어느 정도 보여지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독일에서 지금 어떠한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다. 탈원전 정책은 실패다. 그러면 지금 독일 내에서도 에너지 안보에 대한 위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잘 안 알려져서 그렇지, 이 중국, 아니, 다시, 그 EU에서 빅테크 관련된 기업이 다 어디 있는지를 보면은, 그 해외에 있는 국가들은 아일랜드 쪽으로 법인을 만든다라고 하지만, 이 자생적으로 성장한 기업들은 다 독일에 있거든요. 그런데 데이터 센터의 필요성이 많아지고 전력의 필요성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에너지 위기가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친환경 관련된 투자를 지금도 이미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필요 이상으로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효율이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독일 같은 경우에도 원전에 대한 스탠스를 바꾸는 모습이 어느 정도는 보여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나마 이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을 빠르게 끝내게 해가지고 러시아에서 가스 받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 딱히 보이는 게 없죠. 그럼 이렇게
상징적인 다시 독일마저 긍정적으로 움직이게 된다면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 그 이외의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원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한국 입장에서는 받아올 수 있는 수주 일정이 상당히 많아지겠네. 그럼 수주 잔고 많아지게 된다면 회사가 돈 버는 시간이 많아진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 자체가 아주 좋은 기회가 온다 정도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나오는 내용들 두산에게는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시장의 하락 이것 때문에 지금 빠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핵심 포인트들로 인해서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기관 좋잖아요. 결국에 외국인만 빨간불로 돌아와 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때부터 반전이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은 계속 받쳐주고 있잖아요. 그럼 외국인만 돌아서면 이거는 장땡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거를 1순위 다른 거 봐도 되는데 그냥 이거를 1순위 이거 본 다음에 다른 거 보는 식으로 순서 잡아 가시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지지라인 어디를 봐야 되냐? 일봉에선 안 보이기 때문에 주봉의 볼린저 밴드 하단이랑요. 월봉의 120개월선 여기를 이탈 안 한다면 굳이 지금 위치에서 매도할 필요는 없지만 빠지게 된다면 지지라인 두 개를 크게 이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조금 더 크게 빠질 수 있다라는 건 생각을 하시면서 단기 변동성 조심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21선 지금 볼린저 하단을 찍었죠? 여기 중앙선 돌파한다면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마저 돌파해서 한 번에 481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 자연스럽게 이전처럼 변동성 나올 거고 이 위에서 자리 잡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여기에서 한 번 더 이렇게 2만원 언저리까지 치고 가는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 포인트들 하나씩 짚어봤는데 자, 총정리 한번 하면서 영상 마쳐보도록 하자면요. 일단 첫 번째, 시장의 분위기 때문에 하락을 했던 건데, 지금 6일날 발표되는 고용지표마저도 좋아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시장이 다시금 살아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시장의 일정을 봤을 땐 이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 개별적인 사업을 봤을 때에는 너무나도 훌륭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러한 모든 것들의 시작은 결국엔 수급상으로 외국인의 매수로 연결될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 움직임, 이걸 1순위로 보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지라인은 현재 위치, 그리고 올라갔을 땐 21선 돌파하면 2만원 부근까지 최종적으로 갈 수 있는 이러한 포인트들 기억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두산 에너빌리티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제가 정리한 부분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날이 추워지고 있는데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되세요.